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송규호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컨퍼런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세션이 아마 오늘 행사 중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들이고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어떤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이렇게 서두를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되었던 글로벌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연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이제 중간에 질문은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여기 있을 테니까 그때 오셔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도입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면, 데이터를 AI로 활용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약간 막연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리인벤트에서 고객사의 고객분들이 나와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넷웨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은행이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예전처럼 이제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업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플랫폼을 거의 구축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예전에는 이제 3,000명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뭐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들만 쓸 수 있었는데, 현업 사용자들이 한 72,0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4배 정도 되는 인원들이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프루덴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재무설계사들이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재무설계사의 워크플로우를 이미 AI 에이전트로 다 구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년에 리인벤트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멀티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구성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다음 단계 워크플로우에 있는 에이전트와 소통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무관리사의 전체 워크스톱 태스크를 전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이미 만드셨고요. 이걸 이미 현업에 있는 10만 명 이상의 재무관리사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CBA는 호주에 있는 대형 은행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거시 하둡을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10페타바이트 정도 되는 데이터 양을 한 9개월에 걸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고, 요거를 하시는데 AI 에이전트나 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다음 피델리티라고 하는 유명한 또 금융 회사죠.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SQL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이 텍스트 SQL이 되게 구현하기가 좀 까다로운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93에서 95%의 정확도를 내는 텍스트 SQL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약간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에서는 이미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이건 예시인데, 기존의 레거시 회사들,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들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을 좀 약간 과장해서 제가 장표를 만들었지만, 마케터가 이제 직접 데이터를 보거나 분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마케터가 티켓 같은 걸 올려서 데이터 분석가나 이런 분들은 BA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자기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뭐 2주까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한 일주일이나 뭐 한 3, 4일 정도 걸려서 데이터를 주면 거기에 또 맞춰서 마케터가 캠페인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늦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소스들이 나와서 요것들을 이제 기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에 통합을 할 때도 AI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컴플라이언스 자료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고 거기에 대한 파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써서
현업들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마케터가 그냥 뭐 슬랙에 달려 있는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뭐 캠페인을 했는데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줘라고 하면 걔가 뭐 3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 안에는 답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뭐 AI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반영하는 것도 에이전트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코딩 툴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속도를 생산성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해주는 에이전트를 구축한다면 더 빠르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응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회사의 데이터를 누구나 쉽고 믿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 있게 그렇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 AI 데이터 플랫폼,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냐? 좀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기술들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약간 이상적인 얘기로 들렸었던 현업들이 데이터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되게 극대화되게 향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AI 에이전트 툴이나 뭐 클로드 같은 것들을 쓰신 분들 다 느끼시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그냥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까 소개드렸던 프루덴셜 사례처럼 에이전트끼리 이제 소통을 하면서 워크플로우를 직접 에이전트끼리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기이고요. 환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업들이 이제 AI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건지 약간 의문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AI 에이전트 같은 애가 뒤에 떠 있고 걔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소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 현업들이 그 에이전트한테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접근 제어 권한이라든지 승인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걔랑 소통을 하면서 내가 복잡한 포털이나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필요 없이 걔가 그냥 자동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뭐 대시보드 구축 같은 것들도 정말 쉽게 요즘에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아주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을 얘한테 아주 고도화된 텍스트 SQL 에이전트를 만들기 전에는 시키기가 어렵지만 보통은 우리가 궁금한 건 그렇게 막 복잡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레벨까지의 것들은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아주 복잡하거나 정교하게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작업은 기존과 같이 BA 같은 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생산성의 향상은 제가 또 다시 강조할 필요 없이도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AWS 서비스에서도 이제는 아예 그냥 별도로 뭐 콘솔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화면 안에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걔가 딱 만들어주는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돌아가요. 오류가 나면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거를 뭐 픽스 윗 뭐 제네AI 뭐 이런 버튼이 아예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 그냥 누르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그 오류를 보고 잘못된 걸 찾아서 잘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주체가 더 이상 이제 사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랑 직접 소통을 하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어떤 태스크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태에 나와 있고, 뭐 AI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뭐 원리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지만 데이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얘가 인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맥락을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는 계획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에이전트 툴 같은 걸 활용하실 때 꼭 얘한테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지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정확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하나의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구축하기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혁신들은 이미 있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 리인벤트에서 한 금융 서비스에 한정돼 가지고 말씀드리면 AI 에이전트 세션만 한 30개가 됐고요. 전체 인더스트리를 확장하면 몇백 개가 거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트너에서 이야기하기로는 2026년까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의 한 40%가 AI 에이전트 기능과 연동되거나 그 기능을 포함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들어 놓느냐가 이 AI 에이전트들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AI 에이전트가 달성할 수 없게 되겠죠. 좀 이상한 답변을 내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되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투자를 많은 회사들이 그럴 겁니다.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뭐 거의 10몇 년째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왜 데이터 활용이 안 되는지 조사를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데이터 플랫폼이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꽤나 규모가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서조차도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고 한 군데 모아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아직도 아주 많습니다. 이 기본 토대가 흔들리면은 사실은 뒤에서 뭐 제가 말씀드릴 뭐 시멘팅 레이어라든지 컨텍스트에 대한 것들을 입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플랫폼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약간 DQ 같은 것들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여기다가 뭐 시멘팅 레이어 같은 것들이 입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AI가 좀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많아서 직접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한 60%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컨텍스트의 부재 이런 것들이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이랑 시멘틱이 없다. 이래서 데이터를 AI 에이전트도 활용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다른 부서나 이런 곳에서 전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것들이 아직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막 마트 테이블이 막 수백 개가 있어요. 그거는 만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만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나 더더군다나 AI 에이전트는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팅 레이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흔히 말해서 이제 비즈니스 카탈로그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곳도 아주 적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1년 정도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부 회사들은 뭐 위키 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미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정의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많고요. 몇 년 전부터도 이제 데이터 메쉬라고 해서 우리 조직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리니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혈통이죠.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참조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공시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컬럼 값이라든지 안에 있는 코드 값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프로덕트화해서 다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회사에 팔아보자. 약간 이런 게 이제 데이터 메쉬라고 하는 컨셉이었는데 이게 이제 잘 되어 있는 회사들도 아직은 또 많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AWS에서 데이터 존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몇 년 전에 출시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거를 잘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게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던 게 뭐 한 10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데이터의 활용도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데이터 사일로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하둡 클러스터들이 이제는 노후화됐어요. 가장 최근에 뭐 온프레미스 같은 하둡을 도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하둡 프로젝트 한지도 이제 뭐 5년, 뭐 한 10년, 7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그 클러스터가 관리도 안 되고 있고 패치도 안 올려가지고 막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사 같은 것들에 지적을 받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들이 예전 버전이나 노후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시멘틱 레이어나 데이터 존이나 이런 컨셉들을 적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플랫폼 위에서 이런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벡터 RAG를 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구축을 해보셨을 텐데 벡터 RAG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질문에 대한 벡터 값 그리고 문서의 청크 값 요걸 이제 비교를 해서 유사도를 기반으로 지식을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벡터 RAG의 정확도가 한 70% 이상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지식들이 단순하게 이제 유사하게 검색이 되는 것만으로 그 지식이 밸리드하다라고 단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프 레그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데이터 간의 관계들을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서 선을 다 엣지를 다 이어서 거기에 대한 그걸 활용해서 레그를 구축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온톨로지 그래서 이제 전사 데이터 같은 것들을 데이터의 지도 같은 것들을 온톨로지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구축하는 사례들도 지금 계속 시도가 되고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시멘틱 레이어와 널리지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블럭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제가 약간은 모호하게 어떻게 보면은 위기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롱 파운데이션, 데이터가 한 군데에 잘 모아져 있고 이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데이터 퀄리티도 체크되어 있어야 해서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컨텍스트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멘틱 레이어를 여기다 씌워놔야 합니다. 비즈니스 카탈로그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비즈니스 카탈로그를 참조해서 에이전트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각 전사 데이터에 대한 온톨로지 설계도 같은 것들까지 도입을 한다면 AI 에이전트도 그렇고 전사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각각의 시스템이나 각각의 플랫폼에서 하게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어떤 유니파이드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한 군데에서 거버넌스 체계도 잡고 프로젝트 수행을 할 때 여러 서비스들에 대한 권한 제어 같은 것들을 하거나 데이터를 프로덕트화하거나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카탈로그를 입혀서 그것들을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포털이나 유니파이드된 UX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심리스한 UX가 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 파운데이션 중요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들이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 시스템들이나 여러 서비스들이나 여러 기술 요소들이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환될 수 있는 파일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 쪽에서는 아이스버그나 오픈 테이블 이런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포맷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데이터 파이프라인 안에 이제는 데이터 퀄리티를 검증하거나 데이터 퀄리티가 낮은 것들을 픽스할 수 있는 작업들이 추가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죠. API라든지. 그 다음에 접근 제어나 거버넌스나 민감 정보 같은 것들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부터 아예 그냥 탑재를 해서 태워서 민감 정보를 아예 마스킹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스트롱한 파운데이션을 위한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컨텍스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카탈로그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메타데이터를 만약에 굉장히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테이블이 우리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일일이 다 입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젠AI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면 굉장히 편하게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체크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널리지 그래프라든지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다면 그래프 레그나 널리지 그래프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프 아레이즈 같은 것들을 구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디스크립션이나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뭐 비즈니스 글로서리를 만들어서 탑재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 사람들 혹은 나아가서는 AI 에이전트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뭐 파운데이션 뭐 데이터 ETL 파이프라인은 뭐 어디 가서 만들고 그다음에 분석은 또 뭐 다른 거 써서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카탈로그는 또 다른 걸로 만들고 뭐 AI로 배포하는 건 또 다른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통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권한이나 접근 통제 같은 것들도 각각의 서비스나 사용자랑 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때 또 되게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이 마트 테이블이 어떤 데이터들을 참조해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데이터 마트구나, 우리가 활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리니지 같은 것들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오픈리니지 AP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때 이게 오리진 데이터가 어떤 거고 여기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들 뭐 벡터 소스, 뭐 DB 소스, 그래프 DB 뭐 이런 것들을 MCP 툴로 만들어서 AI 에이전트들이 MCP 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하면은 AI 에이전트가 훨씬 더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AWS의 서비스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존 S3라고 하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AWS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아가서 아이스버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플랫폼이나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환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 같은 것들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AWS에서 제공하는 DW 서비스인데 최근에는 레드시프트에서 쓰는 스토리지 영역인 RMS에서도 이런 아이스버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아이스버그에 대한 활용성을 더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WS에서 이제 S3 테이블즈라고 하는 매니지드 아이스버그 테이블
서비스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를 쓸 때 되게 귀찮았던 컴팩션 작업 같은 것들을 얘가 이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루나 아마존 EMR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처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 글루 ETL에서 이제 뭐 센서티브 데이터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퀄리티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API로 다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EMR이나 글루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리니지 형태로 API를 그냥 체크박스에 클릭만 해주시면 계보를 알아서 자동으로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니지드 스트림 포 카프카라든지 키네시스 같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넵튠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마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 DB이고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넵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고, 많이 이제 그래프 데이터로 활용하는 RDF 포맷이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프로퍼티 그래프 타입의 그래프 데이터 모델도 얘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추론 레이어 같은 거, 추론 펑션 같은 것들을 탑재한 넵튠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출시한 지 좀 됐습니다. 한국의 서울 리전에는 이제 나온 지 올해 초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래프 RAG를 구축을 하시거나 시멘틱 레이어를 만들 때 뭐 전사 데이터에 대한 온톨로지 맵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실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락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마 되게 유명한 서비스라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클로드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라든지 최근에는 그 오픈 AI의 GPT 모델도 베드락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쓸 때 약간 좀 인터넷 구간 같은 것들을 경유하지 않게 뭐 프라이빗 링크로 호출을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다수의 트래픽이 몰려서 워크로드들을 처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프라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들을 녹여가지고 서비스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코어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매니지드 에이전트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를 쓰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넵튠이라는 그래프 RAG도 MCP 툴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픈 서치라고 하는 벡터 스토어나 인베딩 서치 엔진도 얘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뭐 그 데이터 서비스들을 MCP 툴화해서 등록을 해서 에이전트 코어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거나 에이전트에 대한 권한 관리나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를 정의할 때 뭐 이 에이전트는 뭐 A 에이전트는 B 에이전트랑만 통신을 해야 되고 뭐 C 에이전트랑은 통신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권한 관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에이전트 레벨에서 저희가 또 잘하는 그 롤 기반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인 이제 그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션을 위한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메쉬라든지 데이터를 프로덕트화한다거나 이제 비즈니스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다른 팀과 배포를 하거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글루 작업이나 EMR에 대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UX 화면에서 다 할 수 있게 통합된 환경을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이지메이커 카탈로그도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사실은 통합된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를 젠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라든지 글로서리 자동 생성 기능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MCP 서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 코어에 등록해서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아키텍처인데, 요거는 그냥 기존에 많이 보셨던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티어링을 해가지고 로 데이터를 브론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해서 실버, 골드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골드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들을 프로덕트화 해가지고 다른 팀이나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컨텍스트 서비스도 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도식화해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시멘팅 레이어나 이런 것들도 네, 할 수 있고요. 제 시간이 없어서 요것들 아마 나중에 장표가 배포가 될 거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도 여기 좀 복잡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다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고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넷웨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은행에서 이제 3,000명 정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72,000명까지도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데를 나가겠다. 이거 찾아보시면은 리인벤트 유튜브에 이제 리인벤트 세션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한 40분 정도 이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프루덴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습니다. 에이전트가 진짜로 이제 이분들이 데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로 막 워크플로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어드바이저들이 만들 수 있는 매일매일이나 뭐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소개들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하둡 마이그레이션 사례이고요. 네, 피델리티는 텍스트 SQL을 고도화한 사례 같은 것들을 네,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거의 다 제가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제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